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홍준원입니다. 자, 요즘에 이미지 생성 AI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그림을 제일 잘 그려주는지를 오늘 한번 대결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달리, 미드저니, 어도비 포토샵의 파이어플라이, 리튼을 활용할 거고요. 오늘의 룰은 기본 세팅에서 단 한 번 요구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 수정을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게 제일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자, 참고로 미드저니는 버전 5를 사용을 했고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엔비디아사의 피카소를 기반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피카소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리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 사진이요. 27세 한국인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은 웃고 있다. 로맨틱 스튜디오 조명 AK 이렇게만 작성을 했어요. 자, 먼저 달리2입니다. 자, 결과물 보시게 되면은 얼추 잘 나왔는데 달리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가끔가다 인물 사진에서 인물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일그러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가지고 인물 사진으로 활용할 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드저니는 어떤가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죠. 인물 사진 생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까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드저니 특유의 뭔가 조금 그림 같은 분위기가 난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하죠. 자, 다음에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은 한 번 작업에 3개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주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달리처럼 인물들이 조금 일그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엔 아예 남성이 잘려 있는 모습. 그래서 성능이 일단 제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자, 리튼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꽤나 잘 나왔어요. 다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래도 성능 꽤 괜찮죠. 자, 다음은 인물 사진 중에서도 딥페이크 시도를 해볼게요. 유명인의 인물 사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자, 달리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서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게 더 좋은 거죠. 자,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혀요. 저는 이렇게만 문장을 입력했을 뿐인데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나죠. 자, 다음에 포토샵을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역시도 지침에 위반이 된다면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라진 거죠. 자, 리튼 같은 경우에는 해주기는 해주는데 보시게 되면은 인물이 좀 이상해요. 트럼프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많이 달라서 미드저니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준다. 자, 다음은 동물이에요. 포메라니안 강아지와 먼치킨 고양이가 소파 위에 있다. 귀여움 사진 AK 클로즈업. 자, 어떻게 나왔는지 달리2부터 보시게 되면은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인물 사진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갑자기 시바히누가 들어가는데 이건 실패지만 너무나 잘 나왔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보시면은 잘 나오긴 했는데 이 사진 빼고는 다 틀렸죠. 다 포메라니안이 2마리 있다든지 요건 뭔가 섞였죠. 자, 그래서 미드저니는 제가 사용해 보다 보면은 객체 2개 설명을 넣으면은 그게 막 섞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객체를 각각 표현해주는 그런 것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혹시 그거 해결하는 방법 아시면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포토샵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영 이상하죠. 갑자기 치와와는 왜 등장을 했죠? 자, 여기 먼치킨은 나왔는데 여기도 또 다른 고양이가 나왔고 포메라니안이 안 귀여워요. 자, 다음에 리튼,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보시게 되면은 꽤 잘 나오긴 했는데 사진스럽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그러지기도 했고. 자, 다음은 디자인 능력을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하이힐, 친환경, 재활용, 파리 패션위크 스타일, 발렌시아가 스타일, 배경은 블랙이라고 작성을 해놨을 때 달리2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미래지향적이고 재활용이라는 것까지 반영은 해줬는데 디자인 자체가 좀 구리다. 그런 느낌이 있죠.
자,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멋지게 미래지향적 발렌시아가 스타일로 잘해준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친환경 재활용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빼고는, 요 정도 빼고는 그 부분이 살짝 아쉽지만 너무 멋지게 됐죠. 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미래지향적 재활용 다 반영을 못 해준 것 같고요. 리튼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하나가 이렇게 실패가 되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실패할 때가 꽤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서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로고 디자인이에요. 심플한 로고, 파도, 원형, 미래지향적, 기하학적 문양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 달리2는 요건 좀 이상하고 잘린 부분들도 많아서 못 쓸 것 같고요. 미드저니는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회사 로고로 쓸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죠. 근데 미드저니 특유의 분위기가 꼭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토샵은 보시면은 요건 좀 애매하다. 끝에 있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리튼 잘해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꽤 있죠. 자, 리튼 무료인데도 참 잘 된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인데. 자, 다음으로는 포스터 디자인이에요. 시골 풀밭, 소, 돼지, 닭, 약, 맑은 날씨, 유해물질 안정성 테스트를 홍보하는 포스터 스타일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달리2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문자도 이상하고 그림도 좀 애매해요. 자, 미드저니는 굉장하죠. 아트입니다. 아트. 그냥 이거 갖다가 써도 될 만큼 디자인을 너무 잘해줬고요. 포토샵을 보시게 되면 달리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달리랑 포토샵, 그러니까 파이어플라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사의 피카소 모델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리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것도 미드저니만큼이나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성능인 거죠. 자, 다음은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14세 미소녀, 긴 갈색머리, 로코코 의상, 우산을 들고 있다, 상반신, 하늘에 구름과 해가 떠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미야자키 하야오 스타일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달리2의 결과물은 충격적입니다. 와, 이게 뭐죠? 뭐 어디에서 오해를 한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긴 한데 그걸 코스프레를 하면 어떡해요? 자, 그리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쳤죠? 미드저니 성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미야자키 하야오라기보단 그냥 일본 애니 스타일인 것 같다. 포토샵 달리처럼 좀 이상해요. 자, 좀 이상합니다. 자, 리튼 같은 경우에는 잘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미야자키 하야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드저니보단 좀 떨어지죠. 자, 이번은 예술 스타일 따라하기예요. 뉴욕 도시, 수많은 빌딩들, 사람은 없고 밤 시간, 방고우 스타일 풍경화로 했어요. 방고우 느낌을 잘 살려주는지 보세요. 달리2 뭐 얼추 잘 됐습니다. 그래도 예술적인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미드저니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아주 정교하게 사람이 작업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드저니는 아트에 있어서도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고 포토샵 뭐 해주긴 했는데 달리랑 비슷한 느낌. 리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방고우가 아니라 거의 뭐 팝아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추상화예요. 로봇의 슬픔, 푸른색, 거친 붓질 어떻게 해줬을까요? 달리2는 뭐 대략 뭐 추상화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추상화니까 뭐 평가가 힘들죠. 미드저니는 예술적으로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추상화라고 하기엔 좀 이상해요. 좀 인상파 같은 느낌이 강하고 포토샵이 오히려 추상화는 제대로 해줬어요. 가운데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로봇의 슬픔이라고 해서 출품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뭐 이게 정말 그런 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끝에 있는 이 작품도 괜찮은 것 같고요. 리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추상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 그래피티 아트예요. 오래된 벽돌 벽면에 러브 글자를 활용한 그래피티 아트가 그려져 있다. 글자까지 제대로 생성을 해주는지가 관건일 텐데 달리 잘해줬습니다. 일단 글자 러브를 제대로 생성을 해줬고 꽤 괜찮게 됐어요. 미드저니는 분위기는 기가 막힌데 러브라는 글자가 조금 일그러져요. 미드저니는 글자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써보다 보면. 포토샵 러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달리보다 성능이 결과물이 일단 여기에선 떨어지게 나왔고 리튼 같은 경우에는 또 미드저니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미드저니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디테일 테스트예요.
금육질 남성 전신 사진인데 오른쪽 어깨에 이구아나 모양의 타투가 있다라는 거를 컨셉으로 잡아봤어요. 정말 어깨에 이구아나 타투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달리는 이구아나가 아예 올라가 있어요. 이구아나 타투가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인물 사진에서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요. 그래도 타투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구아나 모양. 자, 다음으로 미드저니는 기대를 해봤는데 결과물이 너무 아쉬워요. 객체 두 개가 섞이는 문제가 자꾸 미드저니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만 이구아나를 원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포토샵이 오히려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반영을 해준 것 같긴 합니다. 뱀 같기는 한데. 자, 그리고 위튼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는 아까 미드저니보다 제가 원하는 걸 반영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들은 제가 사용해본 4개 다 조금 낙제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상상에 의한 산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스탠드 조명 형태의 외계인,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리실 수 있으신가요? 자, 달리 같은 경우에 뭘 상상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 스탠드 조명인데 이렇게 네온으로 빛나는 외계인 조명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조명처럼 밑 기둥이 있으면서 외계인 형태로 저렇게 생겨 있고요. 포토샵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능 너무 떨어지죠. 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2개의 사진 생성이 실패가 됐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을 상상해내는 것은 역시나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있는 거를 조합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또 상상의 산물. 한 남성의 얼굴에 눈이 10개가 있다. 그럼 눈이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를 전 상상한 건데 달리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죠? 자, 미드저니도 이게 뭐죠? 뭐 다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포토샵? 이건 도대체 뭘 생각한 걸까요? 자, 위튼도 제대로 10개 구현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그려내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인간 예술가, 인간 창작자의 영역이 살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려준 것 같으세요? 자, 일단 미드저니가 대체적으로 잘 되는데 사용 방법은 제일 어렵고 복잡하죠. 위트는 이제 사용하실 때 무료이고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순위를 뽑자면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낫기는 하고 그 다음에 위튼, 그리고 달리 마지막이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다른 말로는 엔비디아사의 피카소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만 또 보기 그런 것이 비용 차이가 있으니까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작업에 200원이 채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성능이 별로 좋진 않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플랜이 한 달에 $10니까 월 13,000원이면은 최고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게 포토샵 이 월 구독료를 이용하셔야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포토샵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생성 AI는 무제한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위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지금 무료죠. GPT-4를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튼을 쓰시는 것도 꽤나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신다면.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포토샵을 저렇게 쓰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포토샵에서의 생성 AI는 이렇게 쓰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현재 여러분들 어도비 클라우드에서 저렇게 베타 앱에 들어가시면은 이걸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의 강점은 말 그대로 사진 편집입니다. 빈 공간을 선택하고 비행기 그려달라면 저렇게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물체를 선택하고 그냥 생성 버튼만 누르면은 사라지게 한다든지 내가 지금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청바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사진을 편집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테스트한 방식은 뭐냐면은 엔비디아사의 피카소 성능을 테스트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포토샵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완전히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성능이 너무 안 좋죠. 자, 이렇게 오늘 재미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미지 생성 AI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써보면 써볼수록 정말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과연 우리 사회 그리고 업무 영역 그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지 생성 AI 어떤 걸 선호하시고 어떤 것의 강점 그리고 약점을 느끼시는지 댓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